안녕하세요. 아직도 아이 같은 소중한 30대 딸을 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이것저것 장사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이가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시댁에서는 남편 잡아먹은 며느리라며 손주도 나몰라라 하면서 저를 내쫓았죠. 친정 부모님도 노쇠하셨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스스로 자립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아이를 업고서 식당 서빙부터 청소까지 안 한 일이 없었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좋은 사장님 밑에서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자리를 제가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딸은 너무나 착하고 마음씨가 고운 아이였어요. 자라면서 한 번도 말을 듣지 않았던 일이 없었고 공부도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을 하겠다면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던 적이 있었어요. 딸의 남자친구는 가난한 집 장남이었는데 부모님 모두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죠. 결혼을 하겠다는 아이들의 말에 저는 처음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 서로 좋은 마음을 갖고 사귀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아직 결혼은 너무 이르지 않니? 그래도 너희 아직 20대고 젊은데 조금 더 사회생활도 해보고 돈도 모아보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건 어떠니? 너희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넉넉한 편이 아니니까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깝기도 하고 도움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너희가 좀 더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자. 어머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 지은이 평생 안 굶기고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습니다. 저희 집 걱정하시는 거라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용직으로 먹고 사시곤 계시지만 지금까지 저한테 한 번 손 벌려 보신 적 없으시고 아직도 건강하시고 돈도 계속 모으시고 계세요. 지금도 꾸준히 노후를 위해서 저축도 하시고 계시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지은이가 신경 안 쓰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엄마. 나도 어머님, 아버님 뵙고 왔는데 너무 좋으신 분들이셨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아직 젊잖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지금 고생하는 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빛을 볼 거야. 엄마도 나 어릴 적에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가게도 운영하고 있고 난 엄마 딸이니까 엄마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더 잘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딸이야. 내가 말 안 해도 스스로 잘하니까 믿지. 그리고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주겠지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니까 가족들을 더 챙겨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걱정이 되네. 지금 내가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싶지만 사실 해줘봤자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 더 걱정이 되는구나. 아닙니다. 도움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저희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은이한테 들어보니 어머님께서 집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신혼살림 시작하고 싶어요. 저희 둘만 지낸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차차 살림 늘려가는 것도 살면서 재미라고 하니 그런 것도 느껴보고 싶어서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딸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더 노력하고 잘하겠다는 말을 했죠.
저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을 가는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 집을 마련하여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써야 했지만 딸이 좀 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그렇게 결정을 했죠. 딸과 사이는 결혼을 했고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장모님께서 좋은 집을 내어주시니 저희가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좀 더 여유로운 집에서 도움을 주면 되는 거지. 이제는 이 서방도 내 가족이니 개의치 말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해주는 집이니 이것만 명심해줬으면 좋겠네. 평생을 고생하면서 자란 딸이라 결혼하고 나서는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가게 장사도 하고 앞으로 먹고 살 길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만 잘 살면 되니까, 알지? 엄마, 내가 정말 나중에 다 갚을게. 엄마한테 받은 거 다 잊지 않고 2배로, 아니 3배로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덕분에 내가 정말 편하게 신혼생활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건 엄마 용돈이야. 생각해보니까 그냥 집에 무료로 사는 것도 솔직히 너무 양심 없고, 그래서 먼저 남편이 엄마한테 챙겨주는 건 어떠냐면서 말했어. 그냥 월세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아. 아니 뭘 이런 것까지 챙겨줘. 너네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나한테는 이런 거 안 챙겨줘도 되니까 이제 주지 마. 나는 가게도 있고 돈도 벌고 있잖아. 이거 모아두었다가 너희 필요할 때 써. 생각보다 결혼하면 돈 나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나도 부모님께 매번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결혼하면 상황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잘 모아두었다가 쓰거라. 딸 내외는 매달 월세처럼 용돈을 챙겨서 보내왔습니다. 매번 거절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돈을 놓고 가거나 계좌로 계속 보내기도 했죠. 그런 두 사람의 예쁜 마음에 저도 감동을 했고 딸내외가 보내주는 돈을 쓰지 않고 잘 모아두었죠. 나중에 꼭 필요한 시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딸은 행복하게 잘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고민이 많은 얼굴로 찾아왔어요. 엄마, 어머님이 일하시다가 허리를 많이 다치셨어. 지금 당장 생계도 막막하고 아버님도 몸도 안 좋으신데 어머님 간병도 하고 계시더라고. 지금 일도 못하고 계시고 어머님이 움직이시지 못하니까 아버님이 정신없이 간병하시고 계셔. 수술하고 재활하고 하다 보면 모아둔 돈도 다 쓰신다고 하시던데 진짜 막막해서 미치겠어. 남편은 당분간 시부모님 모시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나는 처음부터 안 모시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계속 모시자는 게 아니고 잠깐만 어머님 괜찮으실 때까지만 모시자고 하고 있거든. 며칠째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 아이고, 어쩌다가 다치신 거야? 심각한 상황이니? 움직이시지도 못한다고 하시니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큰일이구나. 아유, 간병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일도 못 다니시겠네. 우리 딸 참 난감하겠다. 시부모님 댁이 지금 집이랑 가까운 것도 아니니까 매번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려울 거고. 가서 시부모님 보고 오긴 했어? 가보니까 집이 진짜 엉망이더라고.
아무래도 아버님은 집안일을 거의 안 해보셔가지고 매일 라면 같은 것만 끓여서 드시는 것 같고, 어머님도 계속 누워만 계시고 며칠 동안 잘 드시지도 못하셨는지 며칠 새에 살이 엄청 빠지셨더라고. 당장 입원해서 수술도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 큰돈 쓰기 부담스러우시다고 버티기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정말 답답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딸 고민이 많겠다. 그래도 사돈께서 경우 없으신 분들은 아니시잖아. 너희가 생활비 드리겠다고 했을 때에도 본인들이 알아서 잘 사시겠다고 하셨고 그거 다 거절하셨잖니. 몸이 안 좋으시니 일을 쉬시라고 해도 너희 도움 안 받고 사신다면서 말씀도 하셨고, 그런 것만 보면 경우 없으신 분들은 아니시던데.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늘 너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니 힘드신 분들은 아니실 것 같긴 하다. 그래도 간병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 잘 생각을 해보렴. 도움이 필요하면 간병인만 고용을 해도 괜찮은 거고, 그래도 이 서방이 당분간이라고 했으니 모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나. 그럴까? 사실 시부모님께서 나한테 나쁘게 대하셨던 적 한 번도 없고 그러셨으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나중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걱정되는 것 같아. 남편도 당분간 어머님 몸이 회복될 때까지만 모시자고 했으니 그렇게 해야 되겠지? 아, 그래도 엄마한테 말하니까 속이 편하네. 안사돈께서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움직이기도 어려운 지경이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박가사돈께서도 일을 하지 못하시고 안사돈 간병에 집중을 하다 보니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되었었죠. 고민을 하다가 다른 시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경우 없는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따르기 못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모시겠다는 말을 듣고서는 사돈 내외께서는 처음엔 극구 거절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느낀 듯하여 저까지 동원을 해서 사돈네에게서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설득했죠. 그렇게 딸은 사돈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쯤 사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서방, 아니 이 시간에 여기까지 웬일이야?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시간 아니야? 점심시간도 아닌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안사돈께선 괜찮으시니? 저번에 보니까 허리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 병원은 잘 다니고 계셔? 연세가 있으시니까 허리 다치는 것도 조심해야 해. 내가 뼈에 좋은 사골 고아서 줄 테니까 잘 챙겨드리고. 이서방도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 배려 덕분에 저희 부모님 집에서 편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병원도 가까워서 훨씬 다니기 편해졌고요. 그건 그렇고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 건강도 너무 안 좋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을지도 미지수예요. 연세도 많으셔가지고 어머니도 그렇지만 아버지도 계속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 틈틈이 배우고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업장에서 저한테 체인점을 열어줄 테니까 운영을 해보라 권해주셨어요. 근데 운영하기 전에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장모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야? 갑자기 사업은 왜 시작을 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지은이랑도 말은 해봤니? 저녁에 틈틈이 배우고 있다고 하니까 뭐 거기 사업 사정은 이서방이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업인지 잘 살펴봐야 해.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갑자기 이렇게 시작을 해도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구나. 조기 자금은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 거니? 내가 마련을 해주지 못하면 사업은 시작하기 어려운 거야? 아,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곤 있어요. 그런데 금융권에선 전에 부모님 병원비며 이것저것 끌어서 쓴 게 있다 보니 많이 막혀 있어서 충분히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장모님께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본점도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사실 체인점을 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체인점 관리도 잘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생각도 안 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 배우면서 저한테 믿음이 생기신다면서 체인점 맡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한 번만 저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할게요. 일단 이서방 의지는 내가 잘 알겠네. 그렇지만 나도 어떤 일인지는 들어봐야 할 것 같고 지은이도 알고 있는 거야? 지은이랑도 잘 말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서방이 잘 되는 건 나도 너무나 기쁜 일이지. 이서방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능력도 좋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처럼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사위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초기 자금을 빌려달라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많았고 솔직히 처음부터 한 번에 잘 되는 일이 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사위가 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회사만 다녀왔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았어요. 사위는 그래서 어떤 사업이고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고 본점에까지 저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위의 의지를 보고 사업 초기 자금을 빌려주기로 결심을 했죠. 처음 사위는 사업이 잘 되면 배당금처럼 어느 정도 이익을 떼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사위가 잘 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위의 의지만큼이나 사업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위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사위뿐만 아니라 사돈네의 태도도 달라졌다는 것이죠. 몸이 좋아지면 다시 집을 구해 나갈 것처럼 하던 사돈네는 딸의 집에 아예 정착을 한 듯 보였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했을 때에도 매번 집안일을 하느라 너무나 정신이 없는 듯 보였어요. 딸, 어디야? 오늘 시간 되면 집에 좀 들를 수 있어? 저번에 보니까 딸 살이 너무 빠진 것 같아가지고 걱정되더라고. 엄마가 보약이랑 이것저것 몸에 좋은 거 다 챙겨놨으니까 시간 되면 집에 들러서 가지고 가. 저녁도 먹고 가고. 어디 아픈 곳은 없어? 요즘 일도 바쁠 텐데 힘들겠다. 아니면 엄마가 가져다 줄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인 거 알지? 몸도 챙겨가면서 일해. 엄마, 나도 오늘 당장 가고 싶은데 퇴근하고 나서 어디 좀 다녀와야 돼가지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어쩌지? 내가 다음에 시간 여유로울 때 들릴게. 미안해, 엄마. 애쓰게 준비해 놨을 텐데 가보질 못해가지고.
남편 사업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일을 처리할 게 너무 많더라고. 남편이 너무 바빠가지고 소소한 일은 내가 처리를 하고 있어서 요즘 더 바쁘네. 그래도 좀 시간 지나면 한가해진다고 하니까 그때 집에 들를게. 아이고, 많이 바쁘니? 그래도 이제는 이서방이랑 사돈네에게서 좀 처리를 해주실 수 있지 않니? 안 그래도 네 일도 바쁜데 왜 너한테만 일을 다 시킨대? 너무 다 해주지 말고 종종 못하겠다고 해. 아니면 핑계를 대거나 엄마가 불렀다면서 안 된다고도 하고. 아이고, 우리 딸 힘들어서 어째?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안 된다고 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고 있어. 그래도 일이 바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니 좋은 일이지. 엄마 기억하지? 젊을 때 고생하는 건 사서도 한다는 거. 지금은 사업 초기라서 내가 같이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도와주는 거야. 나중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는 얄짤 없지.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나도 엄마가 해준 밥 너무너무 먹고 싶다. 주말에는 시간 될 것 같으니까 집에 갈게. 한 달에도 몇 번씩 틈날 때마다 찾아오던 딸은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바빠지게 되었어요. 심지어 사위는 일이 바빠서 얼굴은커녕 전화도 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죠. 딸은 자신의 일도 바쁘지만 사위 일을 처리해 주느라 정신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나마 몇 번씩 오던 딸이 올 때마다 살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 보여서 딸에게 전해줄 물건들을 챙기고 딸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죠. 처음 딸의 집에 갔을 때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아휴, 사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갑자기 오셔가지고 놀랬네요. 지금 지은이 퇴근 안 했어요. 퇴근할 시간이긴 한데 오늘 좀 늦게 올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처리할 일 좀 시켰거든요.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시겠어요? 그때 처음 왔을 때랑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이번에 리모델링 싹 했어요. 그때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워지지 않았어요? 아, 그러네요.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제가 그건 못 들어가지고. 어쨌든 요즘 딸이랑 사이가 많이 바쁜가 봐요. 얼굴 보기도 너무 어렵네요. 그래도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사돈께서는 몸은 어떠세요? 허리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사돈께서도 걱정 많이 하셨겠네요. 저도 가게를 하고 있지만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 듣고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아유, 우리 상규가 어떤 아들인데요. 무슨 일을 해도 걔는 잘했을 거예요. 원래 작은 회사에만 있을 나이가 아닌데 거기에 묶여가지고는 자기 능력 발휘를 못했던 거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꼽힐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리모델링 하시고는 여기 처음 모신 거죠? 저희 들어오면서 싹 고치고 들어왔거든요. 한번 구경 좀 해보시겠어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청소가 좀 안 되어 있긴 한데 한번 보세요. 아, 처음이랑 구조가 좀 바뀌었네요. 안방은 사돈네께서 쓰시는 건가요? 그럼 우리 딸은 어디 방을 쓰는... 여기가 우리 딸 방이에요? 근데 왜 사위랑 같이 안 쓰고 사위는 옆방을 쓴다고요? 아니 왜 따로 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돈, 요즘은 부부라고 같이 방은 안 써요.
우리 아들이 늦게 집에 오기도 하고 예민해가지고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잘 못 자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방을 따로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쓰니까 둘 다 잠도 잘 자고 편하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상규도 배려심이 깊어가지고 자기가 늦게 오면 혹시라도 지은이 깰까봐 많이 조심했어요. 그래서 매일 피곤해했는데 이제는 상규도 잠 잘 자고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처음 입주를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방은 사돈네가 차지를 했고 딸은 그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죠. 침대도 없이 이불만 펴고 자는 듯 단출한 딸의 방을 보면서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사이의 방에는 고급 브랜드 침대와 수납장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도 원래 있었던 딸의 결혼 사진은 떼어져 있었고 TV 밑으로 오래전에 찍어두었던 사돈네와 사이만 찍었던 가족 사진만 놓여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울컥하여 급하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해보니 딸은 제 전화를 너무나 밝게 받더라고요. 엄마, 집에 왔었어? 전화라도 하지. 내가 잠깐 시간 내서 엄마 얼굴 보러 갈 걸 그랬어. 어머님 만났지? 아, 엄마 방 봤어? 그거 걱정하지 마. 내 침대에 오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이불만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엄마 놀랐을 것 같아. 근데 다음 주에 침대 온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엄마? 나 잠기 예민한 거 엄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늦게 오는 남편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각방 쓰게 된 거야. 그래? 그래도 엄마는 보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도 부부인데 같이 방 쓰면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네 방 침대 먼저 놔주지. 그러면 더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 딸, 힘든 건 없어? 엄마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너무 답답하면 집에 언제든지 와. 알았지? 엄마가 맛있는 밥도 해주고 술친구도 해줄 테니까 걱정 싹 놓고 집에 와. 아이, 엄마 힘든 거 하나도 없어. 요즘 너무 행복해. 진짜 바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이렇게 걱정할까봐 집에 오라고를 못했어. 보이는 거에 비해서 나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진짜 조만간 엄마 보러 가야겠네. 지금 바쁜 일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연차 내서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연차 내고 쉬러 갈 테니까 그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자. 그래, 우리 딸.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고민 있을 때도 언제든지 말하고.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 힘든 거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거 없어. 엄마한테는 딸이 제일 소중한 거 알고 있지? 언제든지 고민하고 있는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하렴. 딸은 힘든 기색도 없이 오히려 괜찮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제 소원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혹시나 그게 딸에게 짐이 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사위와 한번 말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여러 번 통화를 연결해 보았지만 바쁜지 전화는 받지 않았고 매번 바빠서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는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났을까? 가끔씩 보는 딸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졌죠. 아무리 물어도 딸은 고민이 없다면서 말을 했어요. 저는 분명 딸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매일매일 딸에게 틈틈이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래시장으로 사이가 온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일 때문에 잠시 들린 것처럼 보였던 사이는 직원들과 함께 이곳저곳 둘러보고 있었죠. 제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이에 팔을 붙잡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서방, 아이고, 드디어 얼굴을 이렇게 보네. 가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전화를 해도 통 연결이 돼야 말이지. 너무 반갑네. 이서방한테 할 말이 잔뜩 있었는데 막상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내가 다 까먹어버렸어. 근데 잠깐 시간 되면 가게 좀 올 수 있어? 가게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 어머니, 저 바빠요. 지금 가게 때문에 물건 구입해서 바로 가야 해서 시간 없습니다. 직원들도 저기 기다리는 거 보이시죠? 다음에 시간 되면 올게요. 급한 일이시면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지은이한테 말하세요. 아니, 이서방. 아무리 그래도 잠깐 시간은 내줄 수 있지 않나? 5분이면 되네. 잠깐 커피 마실 시간만 내주게. 아까 보니까 다른 가게에서는 이런저런 말도 하면서 있던데 아무리 바빠도 그 정도는 내줄 수 있잖아. 우리 지은이 걱정 때문에 내가 안 그래도 이서방 만나려고 했는데 통 볼 수 있어야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길게 시간 안 뺏을 테니까 조금만 시간 좀 내주게. 아니, 팔 좀 놓고 말하세요. 누가 반긴다고 하는 촉이야? 장모님, 저 바빠요. 무슨 일 있으시면 지은이한테 말씀하시라고요. 아니, 바쁜 사람 팔 붙잡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말이 안 통해서 원. 장모님, 저 전처럼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유, 진짜. 사위는 팔을 붙들고 서 있는 저를 뿌리치고 급하게 가버렸죠. 그때 저는 전화 통화 중이었고 통화 연결 중이었던 제 딸이 그 대화를 모두 들었던 것입니다. 엄마, 지금 남편 거기 있었어? 지금 엄마한테 그 자식 그따위로 말한 거야? 진짜. 내가 죽을 정도로 참았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나 남편이랑 이제 그만할래. 엄마가 나 좀 도와줘.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니? 이서방 갑자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이서방이 저런 식으로 너한테 대했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왜 저렇게까지 하고 사는 거야? 몰라. 엄마, 나도 미치겠어. 사업 잘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확 변했어.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지금 변해서 내가 당황스러웠는데 진짜 이건 아니다. 모든 집안일이며 다 나한테만 시키고 거기다가 사업 서류 처리하는 것도 다 시키고 내가 미쳐버리겠어. 엄마, 그때 서류들 다 가지고 있지? 나 정말 끝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을 것 같아.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것 같아. 지은아, 얼마나 힘들었어. 너 엄마가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것도 다 견딘 거니? 엄마는 지은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말한 거였어. 엄마가 지금까지 힘든 네 상황 몰라줘서 미안해. 이제라도 우리 제자리를 찾아보자. 딸은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겠다며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철저한 복수를 준비했죠. 먼저 사위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의 부당 대우를 메시지며 통화 녹음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거기다가 사위는 직원 중 한 명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죠. 이에 대한 증거도 모두 확보해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집에서 점거하고 있는 사돈댁에 퇴거 명령도 진행을 했습니다.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퇴거 명령을 진행하였죠. 또한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투자금으로 주었던 자금 역시 모두 자료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 투자금 회수도 청구하였습니다. 모든 소송이 한 번에 진행이 되면서 사위는 그제야 죄송하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모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바쁘고 예민하다 보니 너무 과도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미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다 해결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사업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투자금으로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장모님이라니? 이제 나는 당신 장모님 아니고 그렇게 당신네들 상황 다 봐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집안 꼴은 왜 그렇게 해놓은 거야? 너희 잘 살라고 내 집 내놨지. 너네 부모 살게 하라고 내 집 줬는 줄 아나? 우리 딸은 골방에 내쫓아 놓고서는 너네들까지 호의호식하고 사는 꼴을 어찌 보라고? 절대 용서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끝까지 소송하고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한테도 제가 용서 빌고 있습니다. 지은이랑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많이 나오고 재산 분할도 거의 못해서 저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저희 갈 곳도 없고 사업 투자금까지 다시 회수하고 가시면 저 가게 운영 이제 못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나? 내가 너한테 여러 번의 기회와 도움을 줬던 이유는 너를 봐서가 아니라 내 딸의 남편, 내 사이이기 때문이야. 내 딸이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도와줬던 것뿐이지 네가 이뻐서 도와줬던 거 아니라고. 그런데 그걸 이따위로 대한다고? 기회는 끝이야. 너와 더 이상 할 말 없어. 사위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과 함께 시부모님의 부당대우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투자금에 대한 부분도 청구가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사위는 사업체도 모두 날리게 되었죠. 빈털터리로 다시 가난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사위와 사돈네에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저는 여러 번의 기회를 줬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딸은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모든 생활을 잠시 멈추고 쉬어가기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얼마 뒤 딸과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려고 합니다. 힘든 상황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을 하네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축복과 행복이 따르시길 바랍니다.